건진 만큼 최근에 이름 많이 나오는 데가 통일교예요. 네. 이 통일교의 청탁 의혹 이게 만약에 그 엄청난 금액들이 뭐 등장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선의 어떤 지원 자금 혹은 뭐 정치 자금으로 쓰인 거라면 이건 그야말로 게이트죠. 완전. 이거는 그리고 뭐 당선 무효까지 갈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JTBC가 공개한 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하고 김건희 씨 간의 통화 내역을 보면 이건 김건희가 모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나 그 건희2라는 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건데, 이게 날짜로 보면 대통령 당선되고 2주쯤 후에요. 3월 30일. 그 당선 축하 인사를 하고 뭐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윤영호 씨한테 인사를 하는데, 윤영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랬더니 김건희가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야,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달에 통화를 한 번 더 하는데, 그때 선거 때, 대선 때 많이 도와줬는데 조금만 더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여기저기 아주 깊숙이 관여해 있다는 정황이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 이거 김건희가 그냥 정치 노름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네. 일단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돈 단위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통일교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50개가 넘는 계열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많이 줄여서 지금 20몇 개인가 뭐 이렇게 듣고 있는데, 큰 거 한 장이라고 그랬죠. 예. 기업 세계에서 한 장은 1억입니다. 기본적으로. 큰 거 한 개는 10억입니다. 큰 거는 10억부터 시작한다. 이 통일교가 기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거 한 장, 큰 거 한 개라 그러면 저는 기본 10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제 뭐 일반 이제 업계 관행을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는 뭐 한 장 줘봐 그럼 보통 10,000원짜리를 얘기하는. 나는 정말 한 5만 원짜리 한 장, 그게 정말 큰 돈이야. 나보다 형편이 괜찮네. 그리고 김건희가 만약에 이제 뭐 권성동 씨가 배달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큰 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 사무총장도 했고 뭐 비대위원장도 했고 뭐 이런 분이 작은 돈에 큰 절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추정에 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배달을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김건희나 누가 전달해서 큰 도움 받았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세요. 계속 배터리 충전해 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김건희의 돈 단위, 선물 단위 기준에서 뭐 몇 천만 원, 뭐 1억 이 정도 가지고 그 큰 도움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단위에 대한 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심. 그리고 그 왜 골프 꿈나무 우리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보여줬던 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오만한 그런. 뭐 당당하다 못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오만할 정도로 보여지는 태도들이 있는데, 이 건 이후에 리액션이 없어요. 그러네요. 사라졌죠. 그 사라져서 찾아봤더니 이제 얼굴에 이제 얼굴 타지 말라고 이제 골프장에 있었던 게 발견이 됐었는데. 자, 그리고 이 통화에 등장했던 제3의 인물이 또 한 명 있으니 바로 한학자라는 지금 통일교 총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문선명 전 총재 이제 부인이고, 지금 이 통일교는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파, 그리고 삼남,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파, 칠남, 일곱째 아들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국내에서 장악력이 가장 큰 건 한학자 총재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윤영호 씨가 2022년 3월 김건희 씨하고의 통화에서 총재님은 하늘이 내신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애초에 윤 후보가 대통령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뭐 여기저기 통일교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서 윤석열 지지 발언 롯데 호텔에서 식사하면서 한 발언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소위 말하는 정교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걸리는 거죠. 요번에 이제 그 천무원이라고 하죠. 최고 의사결정 기구. 그 한학재 총재가 이제 당연직 원장이고 이제 부원장으로 정원주라는 사람이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이거를 해산한다. 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1, 2억, 뭐 5억, 10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 최고의사 결정기구를 선제적으로 해산한다고 선포를 할까? 어느 정도 얻어 걸려 있고 어느 정도 자기들도 잘못하다가는 조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날아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니까 소위 잘 보이려고 해산하는 측면이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굉장히 깊게 관여돼 있다는 것들 본인들도 알고 있고, 또 그 윤영호 씨 문자에 보면 앞에 11,000여 명의 당원, 뒤에 21,000여 명의 당원 해서 합치면 한 32,000 몇백 명 되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왔다라는 게 이제 그걸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까 정교 분리를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개입해 왔다. 또 요걸 신천지로 또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신천지 그 이만희 총재가 이 말을 했잖아요. 지금도 대부분의 당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식의 말을 홍준표가 그렇죠. 됐다고 해서 발언에 나왔죠. SNS에 썼잖아요. 그렇다면 통일교도 여전히 또 그렇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투표하려고 거기 당원가입을 들어가 있는 했으니까. 사람이니까. 네. 이거는 선거의 결과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이게 사실로 내용이기 조금만 때문에. 드러내도 국민의힘은 존속할 수 없고 존속해서도 안 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존속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통일교도 날아가요. 그렇죠. 둘 다 소멸되는 실제 거예요. 일본에 이 케이스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일본 자민당과 통일교 간의 스캔들이 그 아베 암살 이후에 쫙 알려지면서 그 일본에 있는 도쿄지검하고 나고야지검이 그러니까 종교법인 해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항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그러니까 통일교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마저 이게 터져버리면 어떤 형태로든 막고 싶을 것이다. 네. 지금 그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예. 이제 아까 뭐 세 파로 분리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삼남 문현진 그 저기한테 이제 패소를 했잖아요. 이게 아마 돈으로 8천 몇백억일 거예요. 우리 여의도에 보면 빨간 기둥 있는 제일 큰 그렇죠. 건물 있잖아요. 파크원. 그 땅이 이제 원래 이제 파크원이 통일교 땅이었죠. 그렇죠. 예, 그거 관련된 소송이 이제 오랫동안 끌어져 왔었죠. 그 시행 관련해서 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도 지금 리스크가 이제 엄청나게 커져 있죠. 우리 주변 곳곳에 통일교가 있었습니다. 이야. 여기서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이죠. 큰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인데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얼마나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고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벌써 4시 30분이 지났습니다만 꼭 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몇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뭐 윤핵관 관련해서 얘기는 뭐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라서 저희가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김건희 씨 측근 중에 유경옥 이름 많이 나왔죠. 행정관. 예, 샤넬 깡하러 다니셨던 분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관저에서 이제 나오고 이러면서 그 짐을 구리시에 있는 어떤 컨테이너에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짐을 갖다 놨다. 그리고 이것을 들여다 보려고 하는 그 타이밍 직전에 유경옥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컨테이너 하나를 아예 비워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보가 새어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새어 나간 거죠. 예. 지금 그 안 그래도 서희건설 때도 이제 우리가 여러 우려가 있잖아요. 월요일 날 압색을 하는데 토요일 날 벌써 문자들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보에 대해서. 근데 기존에 검찰 단계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새 나간 거고요. 유경옥 씨가 이제 흔히들 이 세 명이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은 술술 부를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진 않아요. 지금 한 명은 입장이 많이 이렇게 돌아와 있습니다. 그 조과장이라는 분. 네. 그분은 이제 연조로 보면 그 패밀리 내에서 국회에서 그렇죠. 약간 다르죠. 기소 생활하고 예. 출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유경옥 씨는 김건희 씨가 제가 이제 쭉 온 거를 추론을 해보면 소위 범죄자들이 자기가 심 먹을 때 한 일 정도 떼주고 그러니까 한 10% 떼주고 뭐 이런 식의 그걸 많이 하잖아요. 뭐 예. 부하들을 이제 일종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이제 같이 공동 문명체로 만들고 그 앞전에 뉴스에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비서로 월급으로 그 옷을 사 입기에는 너무나 과한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깊은 그 비밀들이 공유돼 있어요. 예. 이들이 중간중간에 너무 김건희 짜증난다 하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말했던 거 예를 들어 유동식 전용 빨대 예. 이런 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게 다 그들 3인방 그렇죠. 입에서 흘러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주변에 거기에 김건희 씨 집에 거의 매일 찾아가던 사람이 있어요. 작년 9월까지. 이제 아마 곧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그 사람이 이제 나올 때 이들을 태워서 나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한 것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툴툴거리는. 네, 툴툴거리고 경호하는 사람한테 해서 나온 것도 있고 제가 강아지 몇 마리, 고양이 몇 마리 최초로 얘기했던 게 다 예.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마리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게 깊게 엮여 있는 거예요. 김건희 코바나랑 아크로를 압색하던 날 유경옥 씨 여기 서빙고 아파트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날은 다 코바나만 쳐다보고 저기만 아크로만 쳐다봤죠. 그날 같은 날 다 했어요. 그리고 숨겨놨던 게 이미 그 전에 빼돌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자기들도 다 압색 들어온다는 걸 생각했겠죠. 너무나 많이 꼬여 있어서
이 사람은 쉽게 그렇게 불지 않을 거다.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 그러네. 완전 공동체네. 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구속돼 있다고 하나 유경옥 씨는 지금 구속이 안 돼 있죠. 있으니까 또 뭐 하고 다니는지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참 다 어떻게 알아요? 제보가 많이 듣는 와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보가 많이 와요. 자, 우리 저기 주간 신용환 이런 거 한번 안 할래? 진짜. 여기다 그냥 빨딱 확 꽂아버리자 그냥. 네. 아무튼 우리 신용환 교수께서 다양한 정보들과 그리고 긴 시간 이걸 또 조사를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대단하시네. 아니 그게 저거 고소 많이 당하면 정보가 많이 와요. 농담인데 아무튼 예. 이게 이제 이 김건희 뭐 윤석열 어쨌든 이렇게 맞서서 오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 인간한테 얘기하면 믿을만하다.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공론화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할 때도 많죠. 뭐 누가 댓글에 보면 땡땡이라고 하지 마라. 근데 사실은 이제 하도 뭐 여러 번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고충은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저 방송용으로 순화 잘 시키기로 유명한 사람이 접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주요 정보들이 있다 하더라도 방송에 특히 유튜브 채널에서 노출돼도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는데 사실 너무 무분별하게 또 전파가 돼버리면 이게 실제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럴 것이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보는 취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절. 우리 신영환 교수께서 이 관리 쪽에서는 그 하나 이제 조금 뭐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기자분들이 아무래도 정보는 가장 많죠. 근데 이제 제가 기업에서 CEO를 아니시라는데요. 기업에서 이제 회장실 사장도 하고 쭉 이제 기업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백그라운드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정보가 정확한 건 기업의 대관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그걸 잘못 판단하다가는 진짜 기업의 흥망성쇠가 하루아침에 이익에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대관하는 분들 이제 상시적으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 그래도 사실에 근접한 정보를 많이 주시는 건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우리 황진범 논설위원 좀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영어 활약이 좀 부진한데요. 네, 그러게요. 예,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신영환 교수가 오늘 뭐 열일해 주셨습니다. 뭐 다양한 정보도 주셨고 특검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특검에 지금 참고인 들어갔다 오셔가지고 일조하고 지금 참고인 그 진술을 어떤 내용 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오늘 뭐 너무너무 궁금하시니까 하나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야. 이 기운을 어느 방송에서 뭐 현상금을 걸었다고 맞아요. 예, 매부쇼에서 오늘 심지어 최욱 씨가 500 더 붙였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면 제가 그걸 받으러 가야 되나? 농담인데. 지금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그래요? 확실히 잡힐 겁니다. 최소한 이분이 이 사람이 페이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뭐 부산에서 당장? 정보 나왔다 이런 건 그런 다 건 다 페이크고. 부산 정도가 아니에요. 어허. 외국에서도 이분이 이제 대포폰을 여러 개 썼고 그거를 이제 전달책들이 가서 막 여러 군데서 이제 착신 이런 걸 해놓고 이제 페이크도 쓰고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많이 압축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압축이 돼 있다는 건 뭐 이제 특검에서도 최선의 어떤 소재. 그 지금 보면은 왜 엊그제 저 이종호 씨가 뭐 휴대폰을 발로 밟고 뭐 이러는 게 이제 막 그렇죠. 그걸 불법 미행이라고 그들은 이제 헛소리 하지만 특검에서 계속해서 잠복하면서 미행했던 이미 겁니다. 이제 피의자화 된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하는 건 뭐 그렇죠. 당연한 일이죠. 예. 그런 식으로 알면서도 일정 부분 동선을 보는 것도 있겠죠. 다 테크닉이 있겠죠. 분명한 건 특검에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이제 화도 나고 안타까우니까 왜 이런 거 안 하냐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 제가 보니까 그거는 분명한 것 같고 많이 압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이기훈 그러니까 삼부토건의 부회장이면서 웰바이오텍의 회장 이 사람 이 웰바이오텍 대표 이기훈에 대해서 앞에 밀항 이기훈 선생이라고 계속 불러왔습니다. 밀항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밀항이라는 호를 바꿔야 돼요. 곧 검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을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갔군요. 이분이 이제 돈을 구하러 다니는 게 여러 장면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제 황당하죠. 남들은 170억을 이 사람이 먹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먹은 게 없다. 그러면 먹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삼부토건 주식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이기훈이 안 나타나면 이기훈한테 몰려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수사를 받게 된다면 또 다른 그 국면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검거라 그랬고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 포착한 게 우리 신영 교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매불쇼의 현상금을 내가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굉장히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농담입니다.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나중에 따로 저하고 얘기 좀 하시자고요. 예. 자, 댓글창에서 와 쩐다부터 시작해요. 쩐다. 좀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자, 뉴스다이브 오늘 뭐 준비된 뉴스들은 훨씬 많습니다만 여기서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좀 이렇게 벅차다 싶을 때가 그렇죠. 있죠. 예. 하지만 이게 반드시 지나가야 될 시간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어렵고 머리 아프지 않게 뉴스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신영환 교수 그리고 우리 황준범 논설위원 장미 변호사하고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